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이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미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2.06% 상승을 했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0.85%, 나스닥 종합지수는 1.87%, S&P 500 지수는 1.5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증시의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2.0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만 높은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닌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10개 이상 보유한 주소수가 3개월 만에 이제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히 이제 15만 5,058개라고 하는데요. 3개월 최대치에 이제 도달을 했다는 것이죠. 6월 26일 15만 5,056개로 2개가 이제 증가를 더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0개 정도면은 비트코인의 고래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수치이지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는 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 좀 더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그러면서 금융시장과 비트코인의 시장 상황, 1년 홀더들 물량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코인포스트는 비트코인의 1년 홀더들의 물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30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일 대비 $580 상승으로 대폭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제2파 우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 관련주 등 폭넓은 종목의 하락 매수가 들어간 것 외에도 미 정부에 의한 추가 경기 부양책에 지지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 안전 유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홍콩의 중국 치안기관을 두기로 하고 직접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현재 9,1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다우지수 랠리에 의해 시장 심리가 완화되었다는 게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홀더들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홀더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존버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단 헬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이 순환 공급량 중 61%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이러한 홀더들의 물량이 더욱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첫 번째 반감기 1년 뒤의 신고점, 두 번째 반감기 1년 반 뒤의 신고점, 이제 세 번째 반감기가 2달 정도, 벌써 2달이 거의 지났네요. 5월 달에 세 번째 반감기가 도래하고 이제 역사적으로만 흘러간다면 2021년 말 2022년 초쯤에는 새로운 신고점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이 신고점 달성, 암호화폐의 대상승장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옵션 시장도 2018년 비트코인 수준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큐 차트에 의하면 미결제 옵션 계약 총액이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1,805억 원에 육박해 출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 버전의 업데이트를 꾀하고 있죠. 이번 연도에 될 것이냐, 내년에 될 것이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역대급의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분들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OW에서 POS 방식으로의 역대급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보다 더욱더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더욱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일각에서는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 중 하나일 텐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지금 요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다시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번 이제 코로나 1차 사태 때 미 증시가 하락을 하고 뭐 전 자산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뭔 해지 수단이냐,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거 봐라, 요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 요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실제로 정말 상관관계가 좀 높아진 듯한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웠었는데, 다시금 얘기가 나오네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은 코로나 쇼크로 시장이 요동쳤던 3월에서 4월 이후 2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5월은 거의 제로였다고 합니다. 네, 한 달에 기록된 수치가 이제 상관관계가 낮았지만 다시 긍정적,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음으로 돌아선 지표의 움직임은 유의해야 할 포인트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시기가 4월로 0.5를 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 3월은 미 증시의 대폭락,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울 3월 13일 정도였겠죠. 비트코인의 반토막 사태, 그때 이후 4월에 가장 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비트코인과 S&P 500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과 S&P 500의 상관관계는 현재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금 비트코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해지 수단 중 하나이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아직까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노력 중이지만, 명확한 이런 뭐 제도라든가 그런 게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빨리 상관관계가 낮아서 신흥 골드, 새로운 디지털 골드라는 명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유명 애널리스트가 이제 새로운 비트코인 가격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강세장이 30일 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는 새로운 비트코인 가격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BTC 불런 강세장이 30일 후에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수, 비트코인 강세의 시작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강세장에서 불과 한 달 거리에 있을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강세 시장이 7월에 시작될 것인가? 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수정되기 전인 2월 비트코인 가격은 1만 달러대를 맴돌았었죠.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가격 역시 핵심 저항 수준이 1,500달러에서 거부해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에 하락이 찾아올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후 이제 비트코인이 6,000달러 아래로 쭉 빠졌죠. 비트맥스에서도 3,600달러까지 쭉 빠지면서 이제 10억 달러 이상 롱 포지션이 다 청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윌리우에 따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거의 모든 리스크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비트코인은 강세장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앞서 4차례의 강세 행진의 시작을 정확히 알린 윌리우의 새로운 모델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또 다른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윌리우 같은 경우는 이것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새로운 모델이고 지수적인 강세의 시작을 짚어낸다. 네, 코로나 19가 시장을 죽이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강세 주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모델은 우리가 또 다른 강세 주행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어쩌면 다음 달에 강세장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강세장 진입이 길어질수록 최고가가 올라간다. 긴 측면 누적 밴드는 결국 좋은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음 달에 비트코인의 초강세장, 뭐 초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강세장 정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500달러 선을 지금 2020년 들어서 한 번 넘었습니다. 1,500달러가 아주 저항이 센 구간인데, 일단 9,700, 1,500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11,000, 12,000, 13,000까지 쭉쭉 치고 올라가는 가격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미 상원은행 위원장은 이제 디지털 화폐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화폐와 결제 디지털화 청문회에서 수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이크 크라포 미국 의회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은행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된 이 청문회에서 디지털 화폐는 피할 수 없다, 동시에 유익하다, 미국은 디지털 화폐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답했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은 현재 CBDC라고 이해하면 편하시겠죠. CBDC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거의 유행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비대면 사회가 활성화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조금씩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금 CBDC, 이제 CBDC가 활발해지고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CFTC 위원장인 지안카를로 위원장이 이제 미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을 했죠. 중국은 DCEP로 지금 공무원들 월급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CBDC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CBDC에 이제 큰 틀을 만들어서 내년 한 7월이나 11월쯤에는 상용화를 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CBDC에 관해서 개발을 하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내비쳤죠. 수많은 국가들이 CBDC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의 이제 짱이라고 볼 수 있는 BIS 국제결제은행 자체도 CBDC를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시대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시대의 흐름은 정말 여기 말처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 피할 수 없습니다. 점차 바뀌어가는 모습, 하지만 서서히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CBDC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상용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왈츠가 난 사토시가 아니다, 비트코인 혼자이므로 개발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왈츠가 자신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정하는 의견에 대해서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한 적 없다, 비트코인은 한 사람이 아닌 한 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한 사람의 힘으로 개발하기에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 데이비드 슈왈츠 같은 경우는 몇 년간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조금씩 팔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너 사토시 아니냐, 뭐 약간 요런 얘기 의혹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 내 힘으로는 비트코인 혼자 개발 못한다, 이거는 분명히 같이 팀 단위로 개발한 거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토시 아니다 한 거 보니까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크레이그 라이트는 나는 사토시다 언급을 하고 있는 아주 유일무이한 이제 인물이죠. 크레이그 라이트 요즘 좀 소식이 잠잠하네요. 뭐 무슨 얘기가 또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오면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TO, 리플 하니까 참 XRP 가격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XRP의 가격, 리플사의 사업은 점점 확장이 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충분히 이제 알고 있지만 XRP 가격이 오르지 않아 참 답답한 상황이죠. 네, 하루빨리 이제 리플사의 사업 확장 속도처럼 XRP 가격 또한 높게 치고 올라가는 날 하루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네,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세법 개정 필요가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스위스의 연방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세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특별한 법 개정은 필요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현행 세법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도 적용 가능하다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스위스 연방재무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게 되면 소득세, 자본이익세 등에 관해서는 기존의 법률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도 분산형 대장 기술과 블록체인 관한 계약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 밸리로 거의 알려졌죠. 네, 스위스에서는 연방 정부가 이제 주 정부가 블록체인과 DLT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한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할 태세인데요. 네, 스위스에서 암호화폐로 입금이 지급된 경우 소득세 대상에 되지만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얻은 수익은 비과세 자본 이득으로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전문 트레이더의 경우는 그 자격 기준에 응한 사업세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네, 지디넷 코리아에 따르게 되면 정부가 블록체인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약 1천억을
1천억 원을 신규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기술로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트, 분산, ID 등 핵심 요소 기술의 개발에 연구 개발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44포인트. 하지만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7월의 시작은 한 50 정도, 60 정도에서 시작이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7월 말, 이제 8월 초를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 10%,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73% 하락하며 1092만 7천원대, 이더리움이 지금 1.25% 지금 하락하며 27만원대, 테더는 환율이죠. 4위의 XRP는 지금 1.56% 하락하면서 209원대. 제가 말씀드린 그 크립토닷컴 코인 CRO 같은 경우 1.23% 하락했지만 굉장히 높은 폭의 상승이 또 엊그제 4%, 6%씩 상승을 하면서 지금 150원대로 시가총액 9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10위의 이오스보다 훨씬 높네요. 네, 크립토닷컴 코인 지금 정말 지켜볼 만한 코인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자체 발행 코인 MCO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금 가격이 높게 오르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87입니다. 네, 87이고 CRO는 9위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